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3살 남자이고 경찰 공무원으로 일을 하고 있는 경찰관입니다. 그리고 작년 10월 달에 결혼을 한 새신랑이기도 하죠. 현재는 와이프와 알콩달콩 신혼을 즐기며 행복한 날을 보내고 있는 중입니다. 와이프 만나기 전에는 공부를 핑계로 누구랑 교제를 한다는 게 어려웠는데 정말 운명처럼 와이프를 만나게 되어서요. 제가 노량진에서 경찰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음식점에서 지갑을 하나 주었는데 지갑의 주인을 찾아주려고 이곳저곳 보다가 명함이 하나 들어있어서 그 명함에 있는 번호로 전화를 했어요. 그리고 어느 여자분이 지갑을 찾으러 왔는데 그 여자분이 바로 지금의 와이프였어요. 와이프는 저한테 고맙다며 성의 표시로 밥을 사주고 싶다고 했고 그렇게 밥을 먹고 차까지 마시게 되었어요. 그리고 제가 경찰 공무원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도 말을 했어요. 와이프는 저랑 동갑인데 일반 벤처기업에 다니는 직장인이었고요. 그렇게 서로 연락처까지 주고받았고 연락도 자주 하게 되니 서로 좋은 감정이 생겼고 만남을 갖게 되었어요. 와이프는 이런 저의 모습도 괜찮다고 좋다고 하였고 공부하는데 정말 많은 도움을 주고 격려를 해주었죠. 그렇게 저는 이런 와이프의 헌신과 뒷바라지에 경찰 공무원 시험에 합격을 했어요. 참 신기한 게 인연이 맺어지려니까 이렇게 또 맺어지는가 싶었네요. 와이프는 고맙게도 경찰관인 저를 굉장히 자랑스럽고 대단하게 생각해 주었어요. 제가 이 사람이랑 결혼을 결심하게 된 것도 한 번은 출동을 나갔다가 좀 다친 적이 있었는데 와이프가 그걸 보고는 어린아이처럼 엉엉거리며 울더라고요. 그러면서 다신 다치지 말라고 하는데 이런 모습이 많이 감동이었죠. 그리고 결혼 생각을 하고 처음 저희 어머니에게 와이프를 소개시켜줬는데 어머니께서는 와이프를 그렇게 탐탁치 않게 생각을 하셨어요. 어머니께서 저한테만 말씀하시길. 엄마 상철, 가명. 아, 엄마가 볼 땐 네 여자친구 얼굴이 알게 모르게 그늘이 좀 진 것 같아. 얼굴이 무슨 사연이라도 있는 사람처럼 어두워 보여. 혹시 무슨 얘기 들은 건 없지? 라고 하시는데 저는 이런 어머니의 반응에 나 아유 엄마 사연은 무슨 사연이에요? 진이, 가명, 가 원래 웃는 상이 아니고 오늘 처음 엄마를 만났는데 어떻게 하하거리며 웃고 그러겠어요. 당연히 어렵고 하니까 잘 웃지도 않고 그러는 거죠. 엄마 너무 색안경 끼고 보시는 거 아니에요. 저 진이 정말 좋아해요. 그러니까 엄마가 좋게 봐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런데도 저희 어머니는 제 와이프를 끝까지 좋게 생각을 하지 않으셨고 처음에는 이런 어머니의 반응이 싫었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소개를 시켜드린 건데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시니 제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안 계시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여자를 데려오니 단순 질투를 하시는지 알았어요. 하지만 저는 이런 어머니의 반대에도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시험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절 끝까지 믿어주고 응원해준 사람이라고 이런 사람을 놓치고 싶지 않다고 했죠. 그리고 저는 결혼한 지 3개월 만에 하늘이 무너지는 일을 겪고 말았습니다. 하루는 제가 퇴근을 하려고 파출소에서 나왔는데 어떤 남자가 파출소 앞을 계속 어슬렁거리는 거리고 있었어요. 제가 경찰이어서 하는 말이 아니라 누가 봐도 행색이랑 행동이 조금 수상했죠. 그래서 어슬렁거리고 있는 남자한테 다가가 물었습니다. 나 선생님, 전 여기 근무하는 경찰관인데 혹시 무슨 문제가 있으신가요? 제가 도와드릴 일이 있나요? 하니 그 남자분이 깜짝 놀라며 아닙니다. 하고는 쏜살같이 줄행랑을 쳤어요. 저도 갸우뚱하며 뭐지? 하고 그냥 넘어갔어요. 근데 그 다음날 또 그 남자가 저희 파출소 앞을 서성거리는 겁니다. 그리고 저한테 또 발견이 된 거죠. 저는 이번에 진짜 이상하다는 낌새를 느꼈고 그 남자한테 다가가 물었어요. 나 선생님, 어제도 이 시간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도대체 무슨 일로 파출소 앞에서 서성거리시는 거예요? 저는 이 파출소 근무하는 박상철 순경이라고 하는데요. 혹시 제가 도와드릴 게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하십시오. 남자, 아닙니다. 근데 성함이 박모라고 하셨죠. 하며 다시 되물어보길래 제 이름을 다시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제 이름만 듣고 알겠다고 도움이 필요할 때 오겠다고 하며 그냥 가버리더라고요. 그렇게 그 묘령의 남자와
두 번째 만남을 끝으로 세 번째 만나게 되었을 땐 파출소가 그야말로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하필이면 제가 근무하는 시간이 아닐 때 그 남자가 나타났고 저를 찾는다고 하길래 불이 나게 파출소로 뛰어갔어요. 근데 그 남자와 어떤 아주머니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리고 그 아주머니는 절 보자마자 여자 네가 박상철이야. 네가 우리 며느리 데리고 간 박상철이냐고. 최진희 어딨어? 최진희 어딨냐고. 하는데 며느리라는 말에 어안이 벙벙해. 네.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며느리라고요. 최진희가 아니 제 와이프가 왜 선생님 며느리라고 하시는 거죠? 그 사람 제 아내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니 여자 저기요. 경찰 아저씨. 아니 사람이 경찰이면 뭐해. 이렇게 바보같이 당하고 있는데 걔 내 며느리였고 여기 내 아들이 걔 남편이었다고. 준호, 가명, 야. 네가 말 좀 해봐 네 마누라였다고. 너는 왜 계속 가만히 있는 거야. 여기를 몇 번이나 왔다 갔다면서 말도 못하고 와요. 속상해 죽겠네. 내가 오죽하면 내 아들 데리고 당신을 찾아왔겠어요. 단말 말고 최진이 어딨는지 말해요. 네. 나 아주머니 지금 도대체 무슨 소리 하시는 거냐고요. 저기요. 선생님이 말씀 좀 해보세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고 상황인지 제가 경위는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남자하. 그 여자 저랑 3년 전에 동거했던 여자고 결혼까지 약속한 여자였다고요. 근데 저를 떠나고 아무런 말도 없이 소리 소문 없이 이렇게 결혼까지 했더라고요. 당신은 그 사실 알고도 결혼한 거야. 최진희가 그런지 소개기는 다 하고 당신이랑 결혼한 거냐고 아니면 당신이 그 순진한 여자 꼬드겨서 결혼하지고 했어. 경찰관이라는 사람이. 이래도 되는 거예요. 그 여자 어딨어? 어딨냐고. 하는데 그 짧은 시간 동안 전 너무 많은 걸 듣게 되었고 한동안 아무 소리도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굳어버려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 모습을 본 저희 서장님이 저 대신 다들 진정하시고 하나씩 말씀을 하고 서로 오해한 부분이 있으면 푸셔야지 큰 소리 치신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고 하셨어요. 그리고는 저를 끌어당기시더니 박순경 정신 똑바로 차리고 저분들이랑 대화해봐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전 파출소에서 나와 그 옆 카페에 갔고 차근차근 하나씩 다 물어보고 얘기를 했어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말이죠. 그 남자분이 하시는 말은 이랬습니다. 본인은 거제도에서 조선회사를 다니고 있는 사람인데 저희 아내랑 결혼 약속까지 하고 만남을 가지고 있었대요. 근데 결혼을 하려고 했던 그 해에 사주를 봤는데 그 해에 결혼을 하면 아주 안 좋다고 내년에 해야 좋다고 했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음 해에 결혼을 하자고 약속을 했고 저희 아내가 그 집에 들어가서 살았다는 겁니다. 이 남자분이 거제도에서 직장 생활을 하기에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고 자기랑 같이 못 사는 대신 그 시댁에 들어가서 살으라고 했고 와이프가 알겠다며 본인 발로 그 시댁에 들어가서 1년을 넘게 시부모 되는 사람들이랑 같이 살았다는 겁니다. 결혼도 하지 않은 채 말이죠. 그 사람들 말로는 어차피 결혼하는 사실이 기정사실이었으니까 그렇게 했다는데 저로서는 속된 말로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었죠. 근데 그 다음 해도 그 남자의 회사 사정 때문에 결혼을 하지 못했고 조금만 더 미루고 결혼을 하자고 하는 그 남자의 말에 와이프는 그냥 호련히 집을 나와 잠수를 탔다는 겁니다. 그렇게 그 남자는 1년 넘게 저희 와이프를 찾았대요. 근데 최근에 지인의 지인한테 저희가 결혼한 사실을 듣게 되었고 제가 경찰관이라는 말까지 듣게 되어서 저를 찾아왔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 두 사람이 법적 부부는 아니어도 사실혼 관계였고 저한테는 이런 말도 안 했으니 와이프한테 전화를 해서 하준호라는 사람을 아냐고 했어요. 그러니 와이프는 한동안 아무 소리도 하지 않고 곧이어 훌쩍이는 소리를 내더라고요. 그러곤 어렵게 입을 떼서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만나서 다 말을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와이프는 제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무릎이라도 끓는다는 소리와 몇 번의 한숨 끝에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와이프한테 들은 얘기는 그 두 모자의 얘기보다 더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아내 상철 씨, 내가 속이려고 속인 건 절대 아니고
결혼하기 전에 이런 얘기를 다 했었어야 했는데 겁이 났어. 그래서 상철 씨한테 내 과거를 다 얘기하지 못했던 거야. 그 사람들이 와서 뭐라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도 전부 다 사실대로 얘기를 할게. 그 하준호라는 사람이랑은 결혼을 약속한 사이는 맞아. 그리고 그 해에 사주가 안 좋아 다음 해에 결혼을 하기로 한 것도 맞고. 그 사람 직장 때문에 내가 그 남자 부모님네 집에서 산 것도 전부다. 맞는 얘기야. 근데 그 사람들이 상철 씨한테 말하지 않은 얘기들을 이제부터 할게. 내가 그 집에 들어가서 살면서 그 집 어머니라는 사람은 그냥 날 종으로 밖에 생각을 하지 않았던 사람이야. 그 어머니가 분식집을 했었는데 결혼을 핑계로 어차피 결혼하게 되면 이 분식집 너한테 줄 거라면서 지금 여기 분식집에서 월 매출 700만 원은 좋게 나온다며 직장을 그만두고 분식집 일을 배우라고 했어. 그래서 나는 뭣도 모르고 진짜 결혼할 사이니 알겠다고 했고 잘 다니던 직장까지 그만두고 그 어머니를 도와 분식집에서 일을 하게 된 거야. 근데 내가 그 분식집에서 일을 하면서도 정말 땡전 한 푼, 단 돈 1원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일을 했어. 그래도 나는 다 괜찮았어. 왜냐면 내년에는 결혼을 할 사이고 어차피 이 분식집은 내가 받아서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니 힘들어도 힘들지 않았어. 그래서 더 열심히 한 것도 있었고. 근데 그 다음 해에 결혼을 약속한 날이 돌아왔고 내가 그 하준호라는 사람한테 결혼 얘기를 하니 또 결혼을 미루자고 하더라고. 말로는 직장 때문에 결혼을 미루자고 했는데 왜? 여자의 직감이라 는 게 있잖아. 단순히 직장 때문에 결혼을 미루는 것 같지 않더라고. 그래서 그 사람 몰래 핸드폰을 보게 되었는데 역시나 그 사람한테 여자가 생겼더라고. 거제도에서 또 다른 살림집을 차렸고 다른 여자랑 살고 있는데 그걸 알고는 내가 어떻게 하준호라는 사람이랑 결혼을 하겠어. 나는 그 사람한테 결혼은 없었던 일로 하자고. 내가 그 1년 그냥 없던 것처럼 생각할 거라고 나 찾지도 말고 원래 몰랐던 사이로 남자고 하며 도망 나오듯이 그 집을 나왔지. 그리고 친정에 갔는데 친정 부모님마저 나를 등지더라고. 그렇게 가족들이랑도 마음의 벽을 쌓고 살았는데 당신을 만났고 내 인생이 달라지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용기를 내서 당신이랑 결혼까지 하게 된 거야. 내가 하는 이 말 증명도 할 수 있어. 내 말 정말 믿어도 돼. 그러니까 상철 씨. 내가 말 안 하고 결혼한 거 용서해주면 안 될까? 하는 겁니다. 저는 이런 와이프의 말을 듣고는 한동안 아무 소리도 못하고 한숨만 푹푹 쉬어댔어요. 그리고 와이프가 저한테 내민 증거들을 하나씩 다 보았죠. 와이프는 이런 상황이 올지 알고 증거를 다분인 컴퓨터에 저장을 해 두었더라고요. 증거라고 하는 메시지와 깨톡 내용들을 보니 와이프의 말이 사실이었고 그 하준호라는 사람에게도 다시 연락해 물어보니 와이프의 말이 맞는 말이긴 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일단 그 하준호라는 사람한테 2번 다시 나랑 내 와이프 앞에 나타나지도 얼씬거리지도 말라고 경고를 했어요. 당신은 내 와이프를 찾을 권리도 명목도 없다고 했네요. 이 여자한테 이 정도로 큰 상처 준 것만도 당신은 속죄할 수 없는 큰 죄를 졌다고 했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남은 건 제 마음 정리였습니다. 와이프는 저한테 안해 상철 씨가 나를 또 떠날 거 알아? 내가 잘못을 했으니 당연히 상철 씨가 나를 떠나도 할 말이 없는 거야. 하지만 나는 상철 씨를 정말 많이 사랑했고 지금도 사랑하고 그래. 그러니까 내 사과랑 내가 상철 씨를 사랑하는 이 마음은 진심이라는 거 알아줬으면 좋겠어. 하고는 며칠 동안 저한테 마음 정리를 하라며 친정집에 가 있겠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복잡한 심정이 가득했습니다. 저도 이렇게 저한테 거짓말을 하고 숨긴 와이프가 정말 밉고 원망스러웠지만 한편으로는 그런 가슴 아픈 사연이 있다는 걸 듣게 되었을 때 안쓰럽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수도 없이 많은 고민 끝에 마음의 결단을 내렸습니다. 제가 와이프의 아픔까지 품어주기로 마음을 먹었죠. 와이프한테도 용서를 해준다며 그동안 마음의 짐 이제 다 날려버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께도 이런 사실을 솔직히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거짓말을 한다고 한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는 법이잖아요. 그러니 어머니께서는 처음에는 노발대발 하시며
내가 처음부터 맘에 안 든다고 하지 않았냐고 하시는데 며칠 뒤 연락이 오셔선 네 인생이고 니들 인생이니 결혼까지 하고 혼인신고까지 한 거 어쩌겠냐며 보란듯이 잘 살라고 하시더라고요. 어머니한테는 불효하는 것 같고 어머니 가슴에 대못을 박은 것 같지만 허락을 해주신 어머니한테 예쁘고 행복하게 잘 사는 모습으로 보답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저의 선택에 저의 사연에 많은 분들이 욕을 하시 손가락질 하실 거라 생각이 들지만 저는 이 여자의 아픈 과거를 제가 치유해 주고 싶고 이 여자도 저에게 희생하는 모습의 가정을 지키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적잖은 충격과 사건들로 많이 힘들었지만 지금은 와이프와 함께 이겨내며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 긴 사연 들어주시고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들 건강 조심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사례자분의 글을 읽어보았는데요. 사례자분께 내리신 결정에 후회 없는 삶을 사셨으면 합니다. 아내분께서 그런 과거를 속이고 결혼하신 건 잘못된 부분이긴 하지만 그걸 다 안고 가신다는 사례자님의 결정이 쉽지 않으셨을 텐데 이왕 마음을 정하셨으니 행복하게 잘 사셨으면 좋겠습니다.